오늘의 질문은 소개팅 관련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질문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소개팅남의 마음이 어떤가? 라는 질문입니다. 상황 설명을 좀 길게 해주셨는데, 첫째 날 남자 쪽에서 여자분이 질문했고요. 여자분이 질문을 하셨고, 첫째 날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했다. 첫째 날은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날,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는 날은 여자 쪽에서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이후에 남자가 연락을 끊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 쪽에서는 이제 마음에 막 들려고 하는데 연락을 끊은 거지.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여자 쪽에서는 도대체 왜 끊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남자 쪽에서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현실적인 질문이 많이 했고,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 이제 의아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좀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소개팅남의 마음이 어떤가이기 때문에,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알아놓고 하루를 대하는 게 더 좋아요. 마음이 어떤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소개팅남이 소개팅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전체적인 마인드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의 소개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로 카드가 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질문과 상황을 연결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연결해서 이제 듣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느낌이 왔냐면은, 어떻게 질문을 오역을 하게 되냐면은, 이 소개팅 남자가 이 질문자인 여자를 마음에 들어했냐 안 했냐 이걸로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즉, 이 소개팅녀, 지금 질문했던 소개팅녀에 대한 마음을 포함한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 타로카드가 나올 거예요.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야 돼. 거시적인 질문이야. 근데 이 남자분하고의 커넥션은 소개팅이라는 카테고리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개팅남의 마음이 어떤가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은 이 남자의 소개팅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소개팅을 인식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나올 거예요. 이 여자분에 대한 마음 같은 거는 일부분일 거야. 그 일부분을 캐치해야지만 이 여자분하고 질문자하고 소통할 수 있겠죠. 질문이 명확하면은 그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한 대로 타로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워딩이 중요한 거야. 그 워딩을 쓰는 이유나 그 근거는 중요하지 않아. 입으로 내뱉은 그 워딩이 중요한 거야. 타로카드 안에서는. 이 타로카드가 그 워딩만 듣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 이거 상황도 참 재밌어요. 함정들이 많아갖고. 자, 첫째 날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 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 했다. 자,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질문자인 여자분이 말했죠?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는 그렇게 느꼈든 그렇게 들었든 어떤 표현을 확실하게 봤든 여자 입장인 거예요. 그죠?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는 거야, 사실.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여자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분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죠. 질문자의 말은 우리는 절대적인 답안지야. 이거를 여자분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여자 쪽에서 남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냥 느낀 거야. 그냥 눈빛이나 뭐 말투나 뭐 이런 걸 그냥 느꼈을 때, 아,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딱 이렇게 느낀 것. 느껴서 마음에 들어 했다고 느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야.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 쪽에서 그냥 그렇게 느꼈는데, 그냥 리더한테는, 타로를 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남자 쪽에서 어떤 표현을 했다면은, 그 표현이 그러니까 예의상 하는 것일 수 있음. 의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남자 쪽에서 표현을 했다면. 예의상, 너무 예쁘시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그 소개팅이라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뭐 이끌어 가야긴 해야 되니까, 리드를 해야 되니까. 뭐 초면에 그냥 너무 못생겼는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너무 실례잖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그렇게 좀 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의뢰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어버린 걸 수도 있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그죠? 자, 세 번째, 남자 쪽에서 진짜 마음에 들어서 과도한 표현을 했을 수 있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심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리 눈치가 없었어도, 자기가 눈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너무 나한테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게 그냥 대놓고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나 이상형이야, 막 이렇게 과도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그 질문자한테 물어보면은 확실하게 답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걸 질문자한테 물어보면은 좀 꼬일 수가 있어. 왜? 이게 질문자는 나 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타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오프라인에서 딱 앉는 순간 그 질문자들은 수백 명이 돌아갈 수가 있어. 다 달라. 인간은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다 성격도 다르고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이 질문자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혹시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느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게 실례 아닌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 그게 의뢰한 걸 수도 있어요. 남자 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 손님인데 그 남자 쪽에서 과도한 표현을 한 건가요? 이건 또 의심이잖아. 그러니까 그 질문자한테 돌려서 잘 물어봐서 눈치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저는 일단 어려워서 그걸 못 해갖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하고 타로 안에서 이 답을 좀 찾아서 그 안에서 또 돌려서 얘기하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칫 신뢰되는 말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굉장히 조심스럽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대부분은 손님한테 질문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지만, 그러셨어요? 이러고 넘어가고요. 내 머릿속으로는 이 세 가지를 일단 경우의 수를 쫙 뽑아내고, 바로 뽑아내야 돼. 이거 순식간에 두 번째 날 이야기 나온다고. 바로 뽑아내고, 이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그거야.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뽑을 수는 있지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처음 만나서 남자 쪽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남자 쪽에서 일단 마음에 들어 했구나. 이렇게 듣고 진짜로 그걸 믿고 그냥 해석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타로카드가 나왔을 때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해석이 꼬여. 이해가죠? 이 상황도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여자 쪽에서 마음에 들었다. 뭐 이거는 여자 쪽에서 직접 얘기한 거니까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팩트겠고. 근데 이제 남자 쪽에서 연락이 끊었어. 자, 봐요. 자, 3번이었다면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과도한 표현을 했어. 근데 연락을 갑자기 끊었어. 두 번째를 만났는데, 첫 번째 날 그렇게 마음에 들어 있는데 두 번째 날 만나고, 그래 뭐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해갖고 뭔가 실망을 했다고 해도 진짜 마음에 들어서 과도한 표현을 할 정도로 막 오버할 정도로 했는데 연락을 끊었다? 이거는 3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애초에 이 질문을 하면서 여자 표정을 보면은 첫째 날에 마음에 들어 했다, 이걸 표정과
첫째 날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 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3번은 아니야 라고 이미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데 두 번째 날 만났잖아. 그럼 마음에 들었던 건 맞을 거야. 이걸 느꼈다는 것은 팩트는 맞을 건데 이렇게 과도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사이에 어느 중간 부분에서 이 남자가 이 마인드가 마인드 자체의 좌표가 이쪽 중간쯤에 있겠지. 의뢰 그냥 괜찮네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진짜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났겠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첫 번째 날부터 그냥 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들어 했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딱 명확하게 파악이 되죠. 이해가 가죠. 첫 번째는 일단 아닐 거야. 자, 남자가 연락 끊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남자 쪽에서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고 상황을 추가로 전달을 해줘요. 질문자가 추가적으로 줬던 이 상황이 해석을 할 때 오역을 크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나비 효과처럼. 왜냐면 이거 딱 듣자마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 소개팅을 받았는데 남자 쪽에서 현실적인 질문을 했을 때 여자 쪽에서 대답이 어설펐기 때문에 마음이 들었다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그냥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가갖고 타로를 볼 거라고. 근데 아까 타로 질문이 어떤 거라고 했죠?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질문이란 말이야. 이미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여기서도 시야가 좁아졌는데 여기서도 시야가 더 좁아지게 돼. 이걸 또 오역하면은 그냥 이거는 이 질문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나올 타로 배열과 맞지 않는 우리는 해석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 아, 그렇구나. 이 남자가 진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여자를 싫어하고 뭐 좋아하고 뭐 연락 끊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여자 쪽의 생각이야. 그리고 게다가 남자 쪽에서 직접적으로 너 현실적인 어떤 감각이 너무 부족해. 난 그래서 너가 싫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냥 연락을 끊었대. 그냥 연락을 끊었다는 건 그거야. 씹었다는 얘기지. 딴 말로. 뭔가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연락 끊었다고 한 거고. 이해 가죠? 이거 휘둘리면 안 돼. 휘둘리면 안 될 포인트가 많아. 그리고 이제 질문자들이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야. 최대한 자기한테 안전하게 답변을 들으려고 조금 밑밥을 많이 까는 것도 많아요. 변명할 거리들을 미리 만들어 깔아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를 까줘라. 난 그거는 용인할 거야. 이렇게 무언의 어떤 그 사인을 보냈는데 거기에 휘둘리면은 해석이 이도저도 안 돼. 해석은 일단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밑밥을 수거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해석을 그 밑밥에 휘둘려서 우리가 물고기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밑밥 던져놓으면은 와서 무는 그 우럭 같은 리더가 되면 안 되고 바다의 그 낚시의 왕이라고 낚시꾼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돌돔같이 조금 미끼를 줘도 안 먹고 몰래 이렇게 딱 채먹고 이런 돌돔 같은 그런 리더가 돼야지. 우럭이나 뭐 열기 뭐 이런 잔챙이 리더가 되면 안 되죠. 밑밥을 조심해라.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바로 그냥 해석에 가볼게요. 이게 이제 혹시나 해석하는 중간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좀 남겨두고.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 배열이 좀 특이해요. 전 처음 들어보는 배열인데 4카드 배열이라고 합니다. 4카드 배열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본인의 마음, 이게 본인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본인의 마음이라는 건 질문을 분석했을 때 소개팅에 대한 인식이겠죠? 기본적인 인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스프레드 선택도 질문에 맞게 잘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이 방해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거 미래인 것 같고 결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패턴이 되게 흥미롭죠? 페이지 44 컵 완드 의미 부여하기 좋게 나왔는데 휘둘리면 안 돼요. 이것도 야 이번 질문은 참 휘둘리기 좋게 만들었네.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석대로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휘둘리기 이전에
정석으로 일단 먼저 가. 자, 본인의 마음, 이 소개팅에 대한 남자의 기본적인 인식을 말하는데, 이 페이지 컵인 것을 보면은 소개팅으로 만나는 것을, 여자를 소개팅으로 만나는 것을 조금 다소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데, 이게 천성이 자기 주도권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주선자에 대한 이제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소개팅이잖아요. 근데 이 배려하고 자신의 주도권하고 약간 충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개팅에 대한 그 기대나 의미 부여를 좀 약하게 하는 거지. 말하면 자기 연애 스타일하고 괴리가 있는 방식이 소개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소개팅의 마음은 어떤가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이 소개팅남이 이 여자분을 마음에 들어 하나 안 하나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이해했을 때 이 페이지 컵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 여자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걸로 해석이 될 겁니다. 약간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는 해석을 이미 여기서부터 해석이 다르죠. 소개팅이라는 이벤트를 이 남자가 인식을 했을 때 페이지 컵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이 여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건 몰라 아직. 이 페이지 컵만 보고는. 이제 질문의 중요성을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이번에 을에 이제 표현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이 남자분이 이 소개팅을 좀 불편해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자유를 뺏긴 느낌이잖아.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주선자한테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소개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소개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소개팅에서 이런 정제되어 있는 그 패턴에서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패턴이 너무 답답하고 오히려 더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겠고 그런 패턴으로 인식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남자분은 후자인 편이야. 소개팅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편은 아닌데 두 번째 만났대잖아. 그리고 이제 후술 하겠지만 여자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려고 노력을 했어. 이거는 이 남자분이 그냥 겉으로 외면으로 봤을 때 외모 자체도 좋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소통이 잘 됐다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페이지 컵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연락을 끊었다라는 그 부분. 소개팅 어차피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좀 자기 연애 스타일하고 괴리가 있는 방식이라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페이지 컷만 보고 어떻게 그걸 단정할 수 있냐? 바완드가 연결됐잖아요. 방해물이래. 바완드가 딱딱한 거 싫은 거야. 소개팅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공식 같은 게 짜여있는 게 너무 싫은 거지. 그 공식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 얻으려고 하는 정보가 예민한 정보일 수도 있고, 말 꺼내기가 좀 불편한 정보일 수도 있고, 이 사람만의 어떤 그런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거 되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으로 이게 사람들끼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남자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소개팅 자리 자체가 부담스럽다, 정적이고 딱딱하다,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페이지 컵으로 대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사완드가 방해가 되니까, 나는 좀 친구처럼 만나갖고 좀 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싶은데, 소개팅 자리는 어쨌든 페르소나를 끼고 오잖아. 가면을 쓰고 오잖아. 페르소나를 끼고 오기 때문에 이 페르소나를 자기가 넘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한테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걸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죠? 그 근거로서 이 두 가지 카드를 해석하면서 이 두 가지 카드의 또 근거로서 페이지 완드가 나와요. 페이지 완드와 이 현실적인 질문이 꽤 연결이 잘 됩니다. 이 여자분이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그냥 보편적으로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바로 1초 만에 생각되는 게 돈 어떻게 벌어? 돈 어떻게 쓸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남자가 소개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이유가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눈으로 직접 이 사람과 같이 지내보면서 느끼는 게 더 좋지, 말로 듣는 거는 내가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 남자는 계속 어떤 완드와 같은, 페이지 완드와 같은 것들을 계속 찾아나갈 거예요. 자, 그럼 페이지 완드가 뭐냐? 비전입니다. 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현실적인 질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타로 카드는 비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남자는 중요시한 걸로 나타난 걸 봐서는 아마 두 번째 날 예상컨대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스토리 그냥 작가야, 작가. 나는 두 번째 날 여자분하고 남자가 만났어. 그래서 이 남자분이 어쨌든 여자분이 조금 소통도 잘 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성격도 좋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좀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겠다 해갖고 조금 어렵게 물어봤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상황의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뭐 이런 거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운을 띄웠을 거예요. 돌려서 운을 띄웠을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눈치챌 수가 있고 그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자분 쪽은 아마 제 예상컨대 좀 답변이 되게 신박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을 예상치 못했던 답변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쪽에서 이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나 보다 해갖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버시면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뭐 라든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돈을 어떻게 버실 생각이고 지금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일하실 거고 앞으로 이제 이 직장에서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실 거고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했겠죠. 이게 다 비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여자분은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착각을 한 거야. 애초에 뭐랄까 인식의 레벨이 좀 자신의 인생을 보는 그 시야가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게.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왜 소개팅이라는 자리를 싫어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 완드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 소개팅이라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여성과 만나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 자체가 페이지 완드다. 눈이 너무 높아, 남자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레벨, 그러니까 외적인 레벨이 높은 게 아니라 약간 그 환경과 교육 상태를 보는 느낌? 이성의? 상대방의? 그러니까 당연히 소개팅이라는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시간적 자원과 페르소나라는 그 방해물 변수 안에서 이걸 어떻게 금방 찾아내. 이게 자기한테 비효율적인 거였지. 그러니까 소개팅은 나한테 안 맞다고 생각한 거야. 오히려 많이 같이 지내면서 이래저래 뭐 나쁜 일 좋은 일 다 있으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한번 보고 이거를 소개팅해갖고 사귀면서 알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 낭비지. 엄밀히 말하면 시간 낭비예요. 이 남자 입장에서. 소개팅을 했어. 두세 번 만났어. 그 네 번째 만났을 때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왜 사귀자고 얘기 안 하지? 나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남자분은 20번, 30번을 만나고 나서 사귈까 말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소개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그나마 이제 좀 빨리 가려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바로 그냥 가성비 추구하는 사람이네. 아니니까 바로 끄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야. 일단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조금 어린 느낌이 또 있긴 해요. 소개팅이라는 건 또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이 페이지 완드만 보고 이 상황 설명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미 관계는 끝났다라고 이제 결정은 되지만 결과만 봐도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너무 잡고 싶었다면은 좀 어려워. 아니면은 이 남자분을 이제 우린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조언을 할 때 결과는 이미 끝났는데 이 반대로 조언을 할 때 이 여자가 무조건 이 남자를 무조건 꼭 잡아야 돼 라고 한다면은 이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이미 이 세 장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느꼈던 이 남자의 패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분은 소개팅 자리 말고 그냥 흔한 친구로 시작하면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각 잡고 예 누구누구 씨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아 뭐 소개팅인 거 보고 야, 우리 그냥 이제 친구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인생 얘기 좀 하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식의 약간 편하게 나 이렇게 좀 편하게 다가가면은 남자 쪽에서는 어쨌든 자기 의견은 나올 거야. 이 사람이 나랑은 생각이 맞지 않고 여자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차이밍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친구로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두 번 만났잖아. 오해할 수는 있지. 지금 이 여자가 모든 걸 다 알려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분한테 어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 남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문자 하나 남겨두는 거지. 되면 좋고 말면 말고 이 마인드는 또 있어야 돼. 무조건 잡을 수는 없을 거야. 왜냐면은 무조건 마음에 들어서 잡으려면 이 남자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게 되면 범죄가 돼. 우리는 그걸 종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되고 여자분이 막 잡고 싶어해? 그러면은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잡으라고 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은 쿨하게 그냥 접읍시다 라고 딱 얘기하고 하나 던져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문자로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로 지내고 싶다. 친구로 편하게 좀 지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연락을 먼저 취하면은 이 남자가 좀 반응이 있으면 좋고 반응이 있으면 만나서 대신에 이제 막 여자로서 어필을 하면 안 되고 진짜 말한 대로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은 이 남자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 남자분도 이 여자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서로 이 남자분이 오해했던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고 또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포인트를 이 남자가 원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여자분도 여기 준비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준비해서 나가면 소통이 더 잘 될 거고. 지금 결과는 좀 아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인기가 좀 많은 편이야. 컵사만 봤을 때. 만날 사람이 아직 많아. 주변에 여자분도 좀 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자가 많다고 해서 그건 없어. 바람기가 없어. 되게 올곧은 사람이에요. 바람기는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꼰대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 방해물 자리를 다시 생각하면 저는 완드사를 꼰대라는 어떤 그런 편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사실. 완드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 꼰대예요, 꼰대. 그러니까 이 남자가 꼰대적인 마인드가 또 있어갖고, 근데, 이런 식으로 연락 끊었다? 여자 쪽에서 좀 개방적인 느낌이 있겠지, 그러면은. 너무 이걸 꼰대라고 해석을 했다면은, 역으로, 여자분이 너무 개방적이어서 내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해석을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무거운 모습, 그러니까 결국엔 비전이야.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남자 쪽에서 이 사람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날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가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여자들이 많다고 해도 남자가 손 뻗을 만한 가치 있는 보석이 되면 돼.